여러분, 요즘 대형마트 가보셨나요? 예전만큼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때는 가족 단위 외출의 필수 코스였던 대형마트. 주말마다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풍경은 흔한 일상이었죠. 실제로 대형마트 업계는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부 점포는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반대로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인데요. 주말이면 주차장에 차들이 길게 줄을 서고 매장 안은 북적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먼저 대형마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대형마트 매출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백화점과 편의점은 매출이 늘었는데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마트는 지난해 약 2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온라인 쇼핑입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같은 무기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빼앗았습니다.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집 앞에 도착하는 세상에서 굳이 대형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상품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구조가 비용을 높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죠. 결국 소비자들은 비싸고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대형마트를 떠난 겁니다. 그럼 코스트코는 왜 다를까요? 핵심은 경영 철학에 있습니다. 첫째, 점마진 원칙입니다. 대형마트의 평균 마진율이 25% 안팎인 반면 코스트코는 15%를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창업자 짐 시네갈이 세운 이 철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 구조가 납품업체로 하여금 최고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코스트코에 들어가면 최상급 제품만 팔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둘째, 회원제 구조입니다. 코스트코는 사실 상품 판매보다는 연회비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얻습니다. 전 세계 회원 수는 1억 명이 넘고 갱신율은 무려 90% 이상입니다. 즉, 상품에서는 최소한만 남기고 충성도 높은 회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연회비를 냈으니 코스트코를 자주 가야 한다는 심리가 생깁니다. 이게 다시 재방문율을 높여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상품 전략입니다. 코스트코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약 4,000개, 월마트의 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파는 대신 진짜 좋은 것만 대량으로 들여와 싸게 팝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커클랜드 시그니처,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죠. 화장지, 우유, 계란, 생수 같은 생필품부터 와인까지 품질과 가격 모두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코스트코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경험입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마치 미국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 엄청난 크기의 피자, 로티세리 치킨, 푸드코트의 1.5달러 핫도그 세트는 이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특히 이 핫도그 세트는 1985년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 하나 주목할 건 보물찾기 전략입니다. 매장 곳곳에 이 가격에 이런 상품이 싶은 깜짝 특가 상품을 배치해 둡니다. 소비자들은 그걸 찾는 재미에 매장을 샅샅이 돌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상품을 담게 됩니다. 즉, 코스트코에서의 쇼핑은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스트코는 한국 시장에서 특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저가격, 고품질의 상품. 한국 사람들은 가격에는 민감하면서도 품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스트코의 대용량 저가격, 고품질 전략이 이 욕구를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해외 상품이나 코스트코 전용 브랜드인 커클랜드 제품은 여기서만 살 수 있다는 매력을 줬습니다. 커클랜드 휴지는 두꺼워서 오래 쓰고 가격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수 구매 목록에 들어가기도 했죠. 또 베이글, 베이킹소다, 대용량 닭가슴살, 와인 역시 한국 소비자들이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사야 한다는 아이템으로 꼽습니다. 특히 식품 중에서 로티세리 치킨은 가성비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7,000원대 가격에 통닭 한 마리를 살 수 있는데 요즘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는 시대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위협하는 진짜 경쟁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추천템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코스트코는 특정 상품을 사러 가는 마트카라는 독특한 포지션까지 확보했습니다. 둘째, 한국형 소비 문화와의 결합. 대용량으로만 파는 코스트코 상품은 1인 가구가 많아진 한국에서 처음엔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지인끼리 공동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사서 소분해 보관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코스트코의 강점이 됐습니다. 한 번 갈 때 크게 사고 오래 쓰는 소비 패턴이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맞아떨어진 거죠. 특히 캠핑족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코스트코는 성지가 됐습니다. 캠핑용 고기나 음료, 카페, 식당 운영자들의 소모품 조달처로 각광을 받고 있죠. 셋째, 강력한 회원제 구조. 연회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장벽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나는 코스트코 회원이다 라는 소속감을 줬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회비를 최대 15% 인상했음에도 회원 이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코스트코가 이미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이 모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코스트코 코리아의 매출은 약 6조 5천억 원, 매장당 평균 매출은 3,400억 원으로 일반 대형마트의 4-5배에 수렴합니다. 게다가 서울 양재점은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었는데요. 단순히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현황입니다. 즉, 코스트코는 단순히 할인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셈이죠. 물론 코스트코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맥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이 점점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스는 연회비가 없다는 점에서 가성비 코스트코로 불리며 성장 중이죠. 또한 연회비 인상, 회원 탈퇴 불편 등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 강자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체험과 품질을 무기로 한다면 쿠팡은 속도와 편리함으로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코스트코도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다른 대형마트가 줄줄이 문을 닫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마진, 회원제, 상품 전략, 그리고 독특한 쇼핑 경험. 이 4가지가 코스트코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코스트코의 아성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온라인과 새로운 경쟁자들이 그 자리를 위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